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치과 치료 중에서 가장 환자분들한테 익숙한 치료가 이제 바로 스케일링이라는 건데, 이제 스케일링은 얼마에 한 번씩 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정말 아무 곳에서나 받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제 스케일링을 하고 난 다음에 치아가 갈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치아 갈려 나가니까 스케일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스케일링을 직접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도 제품을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서 받아도 괜찮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아요. 그만큼 스케일링이 일반 사람들한테 익숙한 치료고, 그 스케일링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스케일링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유지 장치가 떨어졌어요. 스케일링을 한 지도 오래돼서 같이 받고 싶어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근데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라기보다는 이제 교정 유지 장치가 떨어졌는데 이제 그 치과가 지방에 있어가지고 지방까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려갈 수는 없고, 그리고 다니던 치과를 못 가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뭔가 이제 알아보시다가 그거를 좀 보수도 하고 스케일링도 받기 위해서 겸사겸사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스케일링 받은 지가 오래되셨대요. 스케일링 봤더니 여기가 이제 본래 치아죠. 근데 여기가 보면은 치석이 여기에 완전히 덮고 있어요. 치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돌석자예요. 치태가 돌처럼 변한 경우를 이제 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유지장치가 떨어져 있죠. 유지장치가. 그래서 이 치석은 당연히 제거를 해줘야 돼요. 치태에서 치석으로 변하는 순간 치과에 와서 스케일러 팁을 이용하지 않으면 제거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치태 단계에서 치석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집에서 열심히 양치함으로 인해서 치태가 치석으로 가기 전에 제거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면 치석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고, 특히 요 밑에 이제 보통 혐의샘이라는 침샘이 있는데, 이 혐의샘에서 굉장히 끈적끈적한 침이 나오거든요. 침 성분도 다 다른데 끈적끈적한 침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더 치석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 제거를 해주면 정상적인 본인의 치아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죠. 여기를 꽉 막고 있었던 치석, 돌 같은 게 떨어져 나가니까 정상적인 치아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치아가 노출이 되면은 환자분들이 치석 괜히 제거해가지고 치아 갈려 나갔다, 요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치아가 갈려 나갈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치아라고 하면은 저희가 스케일링 할 때 보통 초음파 팁을 쓰는데, 초음파를 쓰게 되면은 정상적인 에나멜 조직은 실은 갈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강력한 진동과 초음파 주파수의 어떤 특정 파장의 에너지를 쏘게 되면은 치아는 갈려 나가지 않으면서 치석만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아를 깎고 갈아낼 때 쓰는 일반 핸드피스, 그거를 이용하면은 치아가 갈려 나갈 수 있겠지만, 초음파 팁만 써서 스케일링 받았다고 하면은 치아가 갈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치료 전후 사진을 통해서 치석이 잘 제거됐는지를 체크 받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유지장치도 여기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 비싼 돈 들여서 치아를 교정을 했는데 이게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 전에 떨어진 데가 있으면 유지장치를 보수를 해서 레진을 다시 리페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 전에 이랬던 걸 치료 후에 이렇게 레진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이제 완료를 해드린 케이스이고, 깨끗하게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를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에서 가장 흔한 게 스케일링인데, 스케일링의 개념이 뭐냐면은 치태 치석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유하죠.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세균 막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잇몸 위에 있는 치태 치석을 제거하는 게 스케일링이고, 잇몸 치료의 첫 번째 단계의 치료라고 제가 많은 곳에서 강조를 해서 이제 그 분들은 알고 계시고, 이제 스케일링이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얘네가 치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침에 양치 안 하고 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손톱으로 이 치아를 막 긁어보면 손톱에 뭔가 하얗게 뭔가 이제 나오죠. 이제 그게 음식물 찌꺼기와 입안에 있는 침과 세균들이 결합을 해서 만드는 치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치태가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치아의 표면에 돌처럼 굳어서 치석이 되는 거예요.
돌석자를 써서. 그래서 이제 치태가 치석으로 변하기 전 단계에서 양치질, 칫솔질, 치실, 워터픽 이런 거를 통해서 제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구강위생 관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제일 좋냐라고 이걸 따지지 마시고 모든 아이템을 동원을 해서 내 치아의 치태를 적절한 시기에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은데 아무리 열심히 양치를 하는 사람들도 치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치석이 생겼을 때는 집에서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돌처럼 붙어 있는 거를 치아 표면에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케일링인 거고 이 스케일링은 반드시 초음파 팁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가끔씩 전문가가 손 기구로 해서 날카로운 기구로 긁어내기도 해요. 근데 그 긁어내는 손 기구를 집에서 스케일링 하는 방법 해가지고 인터넷에 보면 요즘 팔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으로 하는 그거를 쓰시다가 잘못해서 잇몸에 상처가 나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감염된 상태에서 깨끗하게 불완전하게 제거가 됐는데 잇몸에 상처까지 났다? 그러면 잇몸이 굉장히 이제 염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 아끼지 마시고 치과 가셔서 스케일링은 하셔야 되시는 거고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느냐? 1년에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정해 놓았을 뿐이에요. 근데 1년에 한 번이 정답은 아닌 거죠. 이게 1년에 한 번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1년에 한 번도 안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구강위생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나의 구강위생 상태와 내가 얼마나 치석이 잘 생기는 스타일인지 유전적인 요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다 보면 치과 의사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이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은 와서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초음파 팁을 이용해서 그리고 전문가가 능숙하게 정확한 부위에 손기구 적용을 했다 그러면 치아가 갈려나가는 게 아니고 그 갈려나간 그 느낌이 건강한 치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해서 치아 사이사이를 갖다가 침으로 통과를 시켜보는데 앞니 사이도 이렇게 했을 때 침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느 날? 그러면 치석이 막은 거예요. 그러면 치과 가셔서 스케일링 받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절대 치아가 갈려나갈 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단계에서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이 잇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잇몸 질환, 풍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세균막 관리인 잇몸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세균막 관리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 이미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 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